안녕하십니까. 태열철학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의 시작은 천문학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해가 뜨고 해가지고 계절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하늘의 별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걸 보고 연구를 해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밝혀내셨죠. 지구의 자전에서 음양과 오행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에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지요.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음양과 오행의 형상이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행성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오행의 영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행의 형상이 다시 또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다양한 생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사주학입니다. 사주명리학, 사주춘명학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태양계의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는데 명왕성은 최근에 행성에서 제외가 됐지요. 요 중에서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달과 요런 행성 5개 요것을 해서 칠요라고 합니다. 일월, 목, 화, 토, 금, 수 요게 칠요가 해당됩니다. 요 행성들이 공전 주기가 다 다르니까 시시각각으로 항상 다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었다고 본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오행의 변화가 생겼다. 그게 언제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한 거지요. 여기서 태양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속 0.5km, 시속 1.66km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속 32.5km, 시속 116.78km죠.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1시간에 116km 이래 가니까 차를 타고 가듯이 그런 속도로 지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지요. 여기서 태양의 공전 속도를 보겠습니다. 태양의 공전 속도는 초속 217km, 시속 781km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공전 주기가 2억 2600만 년이고 나이는 50억이 되는데 약 22바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태양이 있고 태양의 옆에 황도면을 따라서 태양의 행성들이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데 태양은 계속 자기 공전을 하니까 이렇게 갤럭시 은하계의 외부를 따라서 태양이 돌지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태양의 주위에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가는데 이 속도가 시속 781km라는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가는 시간이 초속 217km고 시속 781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초면은 도달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1시간이면 왕복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 빠른 속도로 태양이 지구와 나머지 행성들을 끌고 앞으로 계속 가는 거지.
요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주율을 360도라고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하루에 1도씩 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바퀴 돌면 360도가 돼야 되는데, 제 위치에 올 적에 365와 4분의 1이 소요가 됩니다. 5일하고 4분의 1이 더 필요한 거지요. 그 이유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제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요 A란 자리에서 B란 자리가 B란 자리에서 C란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은 A란 자리는 2018년에 지구의 위치고 여기는 2019년의 지구의 위치, 2020년의 지구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공간 속을 시간 속에서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보면은 집에 선인장이나 꽃잎들이나 이렇게 피는 걸 보면은 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피고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지구들을 이렇게 끌고 가니까 지구 안에 생성되어 있는 오행이 다시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도 탄생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 해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언제냐?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먼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해 시작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절기 해마다 오는 원래 기해년이죠. 요런 부분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서 계속 연결된 게 아니고 이것이 사람들이 정해놨는데 이게 많은 시간 속에서 조금의 에러가 모여서 자꾸 에러가 생기게 돼 있겠지요. 어차피 우리가 쓰는 시간도 평균 시간이거든요. 균시차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고 어떤 때는 늦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균시차가 각 달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보면은 이게 평균 시간입니다. 그렇듯이 기원전 104년에 한 무제가 태초 연호와 태초력을 반포하였다 했습니다. 그 태초란 거는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를 다시 만들었다, 다시 반포했다는 거죠. 그게 기원전 105년에 그러니까 동지지구죠. 태양이 지구가 가장 멀리 있을 적에 요때의 절입시간이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됐습니다. 1일이 요때에 일자로 쓴 거죠. 그리고 칠료, 앞에 말한 1월, 목화, 토금, 수가 다 보면은 하늘의 자방, 창구의, 천구의 북쪽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렇게 태초에 보면은 행성들이 다 일자로 쓰고 여기서 시작이 됐다. 요거하고 같은 환경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신비롭게 해석되어서 기원전 105년에 세차죠. 원래는 기해년인데 그때가 원래는 병자년이었답니다. 병자년이었는데 이것을 갑인년으로 개칭했습니다. 한무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의 책력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05년 동기는 태초력이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자의 하늘이 열리고 축의 땅이 열리고 이내 생명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자의 하늘이 열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지구가 태양에서 제일 멀리 있을 때가 자지요. 동지.
동지가 이제 자월의 기준이 됩니다. 자의 동지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데, 이건 뭐냐. 요때 이제 이장이 생긴다는 거죠. 제일, 가장 음한 곳에서, 음이 강한 곳에서, 이제 양의 기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빛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에 땅이 열립니다. 입춘 전에가 축이죠. 땅이 열린다는 거는 양의 기운이 조금씩 생기면 그 기운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땅에 저축이 됩니다. 땅에서. 그래서 땅이 열리고 인의 생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삼양이 되면, 삼양지절이 되면은 땅속에서 생명체들이 막 돋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의 생명이 열린다 이렇게 합니다. 천부경에도 보면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게 천지인 삼재사상입니다. 여기서 지구과학을 보면은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주명리학은 생명, 그렇게 갑입니다, 갑. 이 지구에 살아서 활동하는 움직이는 생명의 변화를 유추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점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농사 지을 때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한 해의 시작을 입춘 기준으로 해야 맞더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 자라나는 생명체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도 다 생명체라는 거죠. 다 음양오행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먹는 게 뭡니까? 먹으면 찌꺼기는 다 나가잖아요. 우리 먹는 기운이 남는데 그것들이 다 보면은 음양오행의 기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입춘이 됐을 적에 태양과 천구의 북극이 이렇게 일직선에 되더라는 거죠. 여기 있지요. 입춘이 됐을 적에 천구의 북극하고 적도에 대해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정중앙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지구의 땅과 태양과의 그냥 관계만 보면은 동기, 자가 한 해의 시작이 맞습니다. 맞는데 살아가는 생명체는 이렇게 천구의 북극하고 이렇게 일자가 되는 입춘이 이때가 한 해의 시작으로 보면은 이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면상에 이렇게 봤을 적에 황도면에 대해서 여기 경사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일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구의 북극에도 이렇게 22.3도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는데 동지가 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구에 적도가 있고 남의 기선이 있고 북의 기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하고 이렇게 선을 꺼보면은 그 남의 기선에 이렇게 태양하고 이제 평면상에 집중합니다. 남의 기선에. 입춘이 됐을 적에 적도하고 맞는 거죠. 지구축이 경사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요즘 보면은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백과사전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그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동지세 수설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사주를 감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태어난 사람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입춘에 태어난 사람이 나오면 연도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이래 해보면은 입춘으로 해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 명략이 생긴 지가 1000년이 됐는데 1000년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합당하니까 입춘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죠.
물론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름의 또 새로운 이론이 되겠죠.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하루의 시작.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많지요. 시간의 기준은 자전이지요. 공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조자시, 야자시 해놨는데, 자, 밤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자시인데, 하루가 변하는 거는 중앙에 있어요. 요때 이제 하루가 변하는데, 요것을 11시 반 기준으로 해서 자시는 하루가 새로 시작되니까 자시 전부는 그 다음날 간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 전에는 그 전날 간지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에서 이거에 애매할지기는 반대를 바라했습니다. 오시를 보면은, 하루 중에 태양이 제일 높은 시간이 언제냐? 오시입니다. 정오라 이라지요. 밤은 자정이라 이라고. 정오가 여기 있으면은, 그 반대되는 쪽이 하루의 끝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의 끝과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면은, 요 자시를 조자, 야자로 저는 나눠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사주를 볼 때도 조자, 야자를 철저하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밤 11시 반에 여기서 자시가 시작되어야 된다면은 낮 11시 반이 요때가 하루 중에 태양이 제일 높은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루 중에 태양이 제일 높은 시간이 되면은 요 시간이 하루가 변하는 시간이니까 자시에 시작되지 하루가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의 기준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운의 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운도 보면은, 만 나이 보는 분 있고, 그냥 보는 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걸 오랜 세월 동안 이걸 하면서 검증을 하고, 또 나름의 논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더 합당하겠구나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구의 자전에서 음양과 오행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생기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그럼 자전을 하면은, 땅에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는 뭐냐? 뭘 가지고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란 것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놨느냐? 가불 병정은 뭘 가지고 가불 병정을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명리학 책들 보면은 이런 부분은 다 거의 안 나와 있죠. 하도 낙서 그림 그려가지고, 목화 토금수 오행의 상생상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립니다. 음식 하는 것에 비교하면은 레시피를 먼저 배우는 것이죠. 개념을 잡고 처음에 이런 재료를 이렇게 하고 이런 비율을 한다. 이렇게 레시피를 배워가 그대로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료의 특성을 잘 모르면은 레시피대로 해서 음식이 잘 만들어지느냐 하면 아니다는 거지. 맛이 다 다르지.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재료의 특성이 뭐냐. 천간지지, 천간열자, 지지 12자, 22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사주명리학에서는 한문만이 없습니다. 22자입니다. 22자. 이 22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양하지요. 같은 예를 들어도 갑자다. 명조에 있는 갑자와
세운에 있는 갑자가 다르고 대운에 있는 갑자가 다 다른 갑자잖아요. 같은 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명조에 있는 갑자도 연에 있는 갑자, 월에 있는 갑자, 일에 있는 갑자, 시에 있는 갑자가 또 다 다른 갑자라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는 눈은 가장 근본적인 오행의 생성과 이 시간과 이 개념에서부터 먼저 찾아나가야 됩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한 30년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안 해본 공부가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비법은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깊이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생각하고 내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이 천문학에 대해서 나름으로 이것을 그려보고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행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사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란 글자가 명주의 연월일시에 있는 갑자가 다 다른 모습이고 세운에 있는 갑자가 다른 모습이고 월운에 있는 갑자가 다른 모습이고 대운에 있는 갑자가 다 다른 모습이라는 거지. 힘의 크기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런 다른 모습들이 서로 만났을 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것을 유추하려면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유추가 되더라는 것이지. 앞으로 시간이 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것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